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브루잉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레시피에 대한 어떤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최근에 좀 본 영상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영상은 안스타님 영상 중에 히데이자키, 그러니까 일본 출신 바리스타 챔피언이 나와서 브루잉 레시피 알려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좀 따뜻한 커피 내리는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설명도 그렇고 굉장히 좀 완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챔피언 레시피를 뜯어보면은 충분히 불림해주고 1차 푸어에서 물을 조금 조심스럽게 부어주면서 물에 잘 녹는데 그런 성분들을 먼저 잘 좀 꺼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푸어에서 낙차,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질감이라던가 단맛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꺼내서 맛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셔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푸어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브루잉을 시작하기 전부터 원두의 양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분쇄도를 조절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원하는 추출력이나 농도를 찾아가는 그런 레시피라고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챔피언 레시피라고 하더라도 모든 커피를 다 맛있게 내려주는데 그런 레시피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먹고 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커피를 내리고 마셨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수정을 볼 때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레시피를 좀 설명해주는 방법 자체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어떤 브루잉 레시피를 설계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타일의 커피를 만들고 싶은지 먼저 머릿속으로 꼭 상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디테일한 맛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린 커피가 입에 들어왔을 때 나한테 어떠한 기분을 선사해 줄지, 어떤 느낌을 줄지를 먼저 좀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커피를 다음번에 내릴 때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상상하지 않으면은 사실 어떤 식으로 수정을 봐야 될지 굉장히 난감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디테일한 맛을 갖고 수정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는 느낌을 가지고 수정을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릴 커피가 어떤 녀석인지를 조금 알고 커피를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내릴 커피가 어떤 특정한 스타일에 치우쳐졌을 때 맛있는 커피인지, 아니면은 조금 다양한 레시피를 갖고 추출을 해도 그거에 따라서 맛의 어떤 스타일도 변하고 다 나름대로 나한테 주는 만족감이 있는데 그런 커피인지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커피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맛들, 그러니까 다양한 얼굴들을 조금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브루잉을 바꿔가면서 내려볼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거는 홈카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신맛을 너무 그렇게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신맛에 관련된 어떤 그런 성분들은 물만 만나면은 쉽게 녹아버리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신맛의 어떤 노트들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어떤 강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기껏 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물을 더 부을 건지 아니면 조금 덜 부을 건지 아니면 굵은 입자를 쓸 건지 고운 입자를 쓸 건지 그 정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브루잉을 하면서 어떤 푸어링 방법에 의해서 어떤 신맛의 강도를 드라마틱하게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건 단언컨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신맛,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신맛이 맛있는 신맛이냐 아니면 좀 자극적인 신맛이냐, 요거는 신맛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신맛 외에 다른 맛들이 충분히 받쳐줘서 어떤 맛의 밸런스가 잘 지켜졌느냐 지켜지지 못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굵은 입자를 쓸 건지 고운 입자를 쓸 건지를 먼저 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유튜브를 제가 하면서 조금 그동안 설명을 조금 왜곡되게 좀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조금 고운 입자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영상도 그쪽으로 많이 찍어왔고,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홈카페 하시는 분들이 신맛이 어느 정도 조금 강렬하게 있는 커피를 갖고 굉장히 굵은 입자를 가지고 신맛은 충분하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단맛이라던가 질감을 잘 뽑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커피는 너무 셔서 못 마시겠어,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조금 더 고운 입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끌 수 있을까, 약간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제가 그쪽으로 좀 영상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의 어떤 커피 산업이 고운 입자, 그 다음에 적은 커피 사용량, 그러면서도 고수율, 이쪽으로 갈 거라는 거는 사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 가지 입자만을 고집을 해갖고 커피가 분명히 다양한 얼굴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특히 홈카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커피가 조금 주시하고 조금 가볍고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커피를 원하시면은 굵은 입자 선택하시고요. 반대로 조금 인텐스가 높고 입안을 좀 꽉 채우고 뭐 질감도 좀 있고 그런 커피를 원하시면은 고운 입자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배전 커피라고 하더라도 굵은 입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굵은 입자는 전체적으로 맛의 인텐스, 그러니까 신맛을 포함해서 뭐 단맛이고 쓴맛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인텐스가 고운 입자보다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죠. 낮더라도 여러분들이 추출을 통해서 이 맛들의 어떤 밸런스만 잡아내면은 되는 겁니다. 약배전이니까 추출이 좀 어려우니까 좀 무조건 고운 입자를 갖고 추출을 해야지 라는 생각 자체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1차 푸어를 할 때 내가 물을 많이 부어줄 건지 아니면 적게 부어줄 건지를 먼저 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브루잉을 실제로 좀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커피는 코스타리카 허니 커피 사용을 할 거고요. 16g 쓸 거고 물은 총 240ml 부어줄 겁니다. 불림은 50ml 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불림을 빼면은 총 190ml가 남겠죠. 그래서 하나는 1차 때 70을 부어주고 나머지에 2차 때 120 부어줄 거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반대로 1차 때 120 부어주고 나머지 2차를 70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이제 부어주고 난 다음에 푸어를 들어갈 때는 그래도 이 드리퍼 안에 있는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다 빠져나갈 때쯤에 2차를 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2차를 부어주실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게 뭐지? 브리스타 이런 거를 쓰시면은 그래도 약간 밀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차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약간 밀어내는 힘으로 2차를 좀 부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펠로우 같은 거, 요거는 같은 물이 좀 수직으로 좀 떨어지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낙차를 좀 충분히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셔보면은 1차 푸어 때 물을 조금 적게 붓고 2차 푸어 때 많이 어느 정도 낙차를 주어가면서 추출한 요 녀석이 아무래도 조금 더 다양한 맛들이 느껴지고요. 대신에 1차 푸어 때 많이 물을 부어주고 2차 푸어 때 조금 적은 물량으로 뽑은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요것보다는 약간 좀 더 산미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편이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좀 생동감 있는 그런 커피가 완성이 됐습니다. 둘 다 맛은
괜찮아요. 이런 밸런스형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추출 레시피를 조금 바꿔도 약간 맛의 스타일이 바뀔 뿐이지 어느 한쪽은 맛있고 어느 한쪽은 맛없고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를 내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후자 쪽, 그러니까 초반에 물을 조금 더 많이 버주고 후반에 조금 물을 적게 버주는 쪽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과테말라 워시드 같은 커피,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쪽에 물을 조금 버주고 후반부에 물을 조금 많이 버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한 번 더 끊어서 부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는 거를 더 선호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커피가 어떤 게 됐던지 간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마셔보면은 맛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식어가면서 맛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커피가 방금 내린 커피처럼 뭔가 단맛이라든가 질감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운동 에너지가 꼭 필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내추럴 커피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진하게 볶인 커피도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요즘 유행하는 뭐 가양 커피라든가 아니면 뭐 생두를 조금 이제 과하게 좀 괴롭혀서 만드는 그런 어떤 프로세싱의 그런 커피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질감적인 면에서 그렇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커피를 한번 내려볼 거거든요. 커피를 내려볼 건데, 이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고 이름이 뭐냐면은 2022 월드 챔피언 셀렉션 버그 에티오피아 게뎁 워카 사카로 우리 아나에어로빅 스페셜 퍼먼테이션 내추럴 지원 대딱이네 진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직접 참여한 에티오피아 스페셜 나노락 바나나를 발효시켜 효소를 채집한 뒤 무산소 발효를 240시간 한 다음에 아프리칸 베드에서 싱글레이로 건조시켰다. 설명은 정말 한번 내려볼게요. 16g 사용할 거고 풀림은 50ml, 그 다음 1차 푸어 70, 2차 푸어 120. 아까 내렸던 거랑 똑같이 해볼 건데 요번에는 2차 푸어를 할 때 낙차 거의 없이,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많이 안 쓰고 조심스럽게 물을 부어갖고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은 진짜 버라이어티합니다. 진짜 뭐 딸기도 있고 망고도 있고 실제로 진짜 약간 바나나 느낌도 조금 있네요. 근데 지금 이 커피에서 어떤 단맛이라던가 질감이 더 필요하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조금 약간 과한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240시간이면 10일이에요. 10일, 그죠? 10일 동안 애를 그렇게 갈고 놓고 이 정도 느낌의 질감이 나온 것도 신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커피에 따라서 단맛이라던가 질감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다는 거. 특히 뭐 내추럴 커피, 무산소 커피 아니면은 기타 이런 어떤 가학성 어떤 커피들, 요런 커피를 여러분들이 즐기실 때는 2차 푸어도 좀 조심히 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굵은 분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 건데, 특히 이제 신맛이 좀 강한 원두를 갖고 내가 조금 주시한 어떤 좀 산뜻한 커피를 내가 만들고 먹고 싶다. 요럴 때는 사실 고운 입자보다는 굵은 입자로 추출을 했을 때 조금 더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굵은 입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맛의 강도는요, 고운 입자를 사용한 것보다는 인텐스가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뭐 단맛이라던가 질감 같은 거는 오히려 더 뽑아내기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우ing 레시피를 설계를 할 때 물을 조금 여러 번 나눠주고 뭐 낙차라던가 밀어주는 힘, 아니면 아예 교반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맛들을 다 채워줘야 맛있게 마실 수 있다. 이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질감이나 단맛을 많이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를 좀 줄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으면 좋겠죠. 그 이야기는 물을 좀 많이 부어주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은 입자를 사용하실 때는 물을 좀 많이 부어주는 게 좋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사용하는 원두량도 조금 늘어나는 게 유리합니다. 커피를 뭐 십수년째 하고 있지만 브루잉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정말 꾸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커피도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장비의 어떤 퀄리티 이런 것도 2, 3년 전에 비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언젠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도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면서 또 뒤집을 날이 뭐 오겠죠. 부끄럼 없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오마이커피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